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숙한 자의 자세, 즉 리더의 자세라고 해도 좋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그 상담소 직원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쇼츠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늑대 리더의 위치, 이제 이거에 대한 쇼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늑대 무리가 서식지를 옮길 때 이렇게 이제 무리지어서 이렇게 옮기는데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이렇게 쫙 이렇게 늘어서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 앞에는 이제 늙고 병들고 그러나 아주 노련한 경험 많은 늑대가 앞장을 서고, 이제 그 뒤에 한 4~5마리는 행동대원, 이제 위험한 뭔가 이렇게 공격이 올 때는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찬 이 늑대 한 4~5마리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그 애기 늑대들, 또 암놈들, 또 병든 자들, 이제 이런 이들이 쭉 있고, 그 뒤에 또 이제 행동대원과 같이 나설 수 있는 이 씩씩한 이제 젊은 늑대들, 사나운 늑대들이 한 4~5명 있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맨 뒤에는 리더 늑대가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조망을 해가면서 맨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친정한 리더는 앞장서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서서 이 전체를 이 조망하면서 이 조율하고 이제 컨트롤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저렇게 늑대들에게 저런 지혜가 있으니까 그 북미 대륙에 이 장기간 동안 포식자 노릇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늑대들이 상당히 근사한데, 아마 이 서부 개척한 사람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나 또는 이 서부 개척을 위해서 이제 늑대들하고 싸워야 되었기 때문인지 이 늑대를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하고 이게 나쁜 동물로 묘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늑대들이 그래서 이제 사살당하고 한 마리 죽이면 얼마나 거기에 해당되는 포상을 준다든가 해서 늑대가 이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삶의 이 변화, 죽이라는 게 이 무섭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 어떤 늑대 리더의 그 위치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꽤 된 사례인데, 저한테 상담을 받던 어떤 부인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가 심해서 이 다리를 많이 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저한테 와서 아주 속상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남편은 집안 내에 어떤 그 유전인지 하여튼 그 불치병에 걸리면서 다리를 못 쓰게 됐대요. 그래서 이 법대를 나왔는데도 직업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와 결혼을 하고서는 이 남편이 저 경동시장에 그 한약재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가서 이 침술 또 한약 이 조제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배우는데 남편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침을 아주 잘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부부인데 자기네들이 이 침을 잘 놓으니까 손님들이 끊임없이 와서 이 먹고 살만 하대요. 그래서 이제 침 놓는데 얼마씩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값은 부를 수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데 하여튼 괜찮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될 만하면은 남편이 그 침을 계속해서 놓지를 않고 계속 무슨 사업을 벌리는데 그때마다 말아먹었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도 날려먹고 이 지경이 된 게 이 부인이 굉장히 이 남편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제 손님이 계속 와서 이렇게 조금 친밀해지면은 남편이 어떻게든지 비싼 한약을 짓도록 거의 강매하듯 하니까 이제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자기는 참 민망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제가 이제 이 남편을 집단에 한번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제 개인 상담에 오면은 그 50분 내에 그 뭔가 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안 오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집단에는 한번 오면은 한 50시간은 이제 붙들려 있으니까 이제 뭔가 작업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 집단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부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기를 봐가면서 이제 이 남편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신이 그렇게 침을 잘 놓고 그렇게 하는데 소박하게 조금씩 해서 생활을 안정시키면 됐는데 뭘 그렇게 떼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사업을 하다 망합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말을 건넸더니 이 남자가 힘없이 라이선스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라이선스가 뭐 그리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저 맞은편에 앉아있던 철주님이 저를 착 하고 이렇게 세려보는데 제가 그 순간 아이고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슬그머니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이제 끝을 내고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려서 그 장을 마쳤거든요. 오전에 이제 마지막 장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철주님이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막 성이 나서 저보고 응? 당신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여러 사람들 있는 앞에서 리더라는 자가 그렇게 사회적인 상식도 없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의료 행위는 라이선스가 없으면 영창회를 가는데 그 친구가 이게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그 침수를 거두고 다른 거를 하려고 그렇게 비지발과를 하는데 장 교수가 거기다 라이선스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한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당신하고 함께 작업하다가 언제 내가 개망신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막 쌩쌩거려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친구가 슥 한번 쳐다보고 말을 스톱을 했는데 언제 그거를 갖고 트집을 잡을지 불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그 말이 이제 그 친구를 조금 더 이렇게 다독이려고 했던 말이 그렇게 정말 비상식적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풀이 죽었지요. 그랬는데 하여튼 곧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를 쭉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 여자들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제가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철주님이 남자들한테 저 연수원 바깥에 조금 내려가면은 거기 영양탕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우리 거기 가서 몸보신 좀 하자.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을 넣으셔갖고 남자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냥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그 부인이 쩔뚝쩔뚝 저를 찾아와서는 너무 고마워서 어쩌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지금 방금 그 영양탕을 먹고 왔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냐 그랬더니 철주님이 자기를 믿고 자기한테 약을 한 대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잘 됐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을 돌려보내고 나서는 제가 왜 그 사람에게 약을 지었을까 이제 싶어서 철주님한테 가서 선생님 그 양반에게 약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철주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도 보지 않고 내가 어디 약 지을 데가 없어서 거기서 지은 줄 아세요? 이렇게 탁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철주님이 얘기하기를 이 친구가 아까 그때는 이렇게 쓱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언제 또 장 교수님 그 라이선스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이건 사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피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게 좀 비율을 맞추려고 가서 영양탕을 사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만 싹 데려가기가 좀 그러니까 이 남자들을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어찌나 자기가 약 조제를 잘하는지 이거를 하도 피하를 해서 이왕 그의 기분을 맞춰줄 참으로 나왔으니까 에라 하고 약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내 실수를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하니까 이 어떤 뭉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다가 이분한테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이참에 드리는 말씀인데 참 선생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늘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거나 제가 빛나도록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지 선생님이 저를 제치고 먼저 나서는 법이 없어요. 이거를 평상시에 고맙게 여겼었는데 이참에 감사 인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루를 더 살더라도 더 살았는데 여기는 장 교수가 활동하는 자리인데 여기 와서 내가 장 교수를 제치고 나 잘난 척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내가 코리더로서 내 할 일은 장 교수가 앞장서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구나. 이제 그때 배웠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단 상담을 할 때마다 이 철주님이라는 분을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벌써 3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긴 세월 동안 하면서 잡음이 없었던 거는 그분이 저희 영역에 들어와서는 늘 저를 앞세워주고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려고 뒤에서 애써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고마움으로 뭔가 글을 쓸 때에는 함께 이 작업하는 코리더 철주님을 또 전폭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발언을 이렇게 서로 하니까 우리가 3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호흡을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는 막 자기가 설치거나 앞장서거나 나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부족한 데가 뭐 있나 메꿀 데가 뭐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쭉 받쳐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늑대 리더의 위치라는 거에 그게 아주 감동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